바로 김정숙 여사입니다. 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자켓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샤넬 본사가 임의 제출 방식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의 재킷을 제출했고요. 확보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재킷이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감정이 의뢰됐다라는 겁니다. 재킷을 반납한 시점과 경위 박물관에 기증했다라고 앞서 이 전 정부 청와대가 밝혔던 해명이죠. 그 재킷이 이 재킷인지 딴 재킷인지 동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재킷도 포렌식이 돼요? 포렌식을 안 해도 알 수 있던데요, 다르다는 게. 아, 그래요? 예. 다른 재킷입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입어서 좀 늘어나서 더 모양이 변형됐는지 모르지만 한글 글자 형태가 박물관에 있는 그 자켓은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김정숙 여사가 원래 입었던 자켓의 한글 글자는 굉장히 조밀조밀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인천공항에 전시되어 있는 자켓은 한글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인지할 수 있을 정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어난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본인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 옷이야 뭐 사람들이 입으면 입을수록 옷은 변화가 있어요. 형태 변화가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프로토타입 자체가 글자 크기 자체가 폰트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굳이 포렌식을 하지 않아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 그렇다면 이 반납 시점이 불명확하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뭔가 추가적인 해명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다만 이제 샤넬 측에서는 반납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수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받은 것과 동일한 것인가, 받은 것을 저기 전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핵심 쟁점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샤넬 자켓 논란과 관련된 탁현미 씨 등의 과거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 옷을 좀 봐주십시오. 칼 람베트가 샤넬에서 한국에서 3년 전에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 한글입니다. 샤넬에 돌려줬더니 이게 한글로 디자인돼서 의미가 크니 한국에 기증하겠다라고 해서 한국에 기증을 했고 우리나라에 기증을 했고 그게 지금 인천공항에 아마 전시가 돼 있을 겁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잖아요. 여사님이 샤넬에서 옷을 받았고 그 옷을 입고 돌려주지 않았다. 라는 의심. 그러면 너무 명백하게 그럼 샤넬은 옷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한 디자이너는 동일한 컨셉의 제품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패션계에서. 뭐가 문제라는 건지 저는 잘 납득이 안 가요. 자, 탁현민 씨는 뭐가 문제라는 거냐라며 반박을 하긴 했는데 김구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샤넬 측에서 그 자켓을 보내왔다고 하니까 포렌식을 한다는 게 이제 탁현민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반납한 것으로 확실시되고 지금 인천공항에 전시된 걸로 확실시되는 그 옷과 동일한 지금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포렌식이라는 게 휴대폰만 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은 뭐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아니고 단순한 사건인데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하면서 입었던 옷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특히 그 옷값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후문들과 논란이 많았어요, 의혹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드라진 사건이 이번에 이 샤넬 옷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아마 시민단체 고발에 의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증거는 명백하고 또 탁현민 씨나 당시 청와대 주장은 또 저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탁현민 씨를 비롯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뭐 이건 사실은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샤넬에서 자켓은 왔다.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자, 그런데 김남국 전 의원이 돌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하게 작심 비판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 소개글을 이번에 게시했는데 그러자 김남국 전 의원이 한각의
책 장사나 하지 말고 촛불 선봉에 서라. 윤 정권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가롭게 신선 노름이나 하고 있다. 눈치 없고 생각 없는 SNS 메시지 제발 자제해달라. 텃밭에서 농사나 짓고 독감이나 쓰는 게 맞냐? 라며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매섭게 비판을 하는데 전수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 부산 지역하고 전남 지역에서 이제 선거가 있었을 때 선거의 패배 요인을 좀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였기 때문에 졌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에서는 여러 가지 계파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층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을 넘겨준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실수인데 높은 지지율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 지지율 코인을 쓰지 않으면서 언론개혁, 검찰개혁, 국민이 정말 180석을 주면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그 개혁 사항들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했나라는 그런 국민적인 특히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당원들의 분노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게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갔던 이제 대통령으로서 기록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그 김남국 의원이 그러한 그 당 내에서의 분위기 그리고 당원들의 분위기를 감지를 하고 대표적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국이 굉장히 시국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거 뭘 하지 않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친문이라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언행이나 발언을 굉장히 비난을 자제하고 계시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지금 국민들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민생 파탄, 경제 파탄, 그다음에 외교 안보 전체적인 불안한 상황,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것도 민주당 전직 대통령으로서 왜 해야 될 목소리를 안 내는가 그런 아쉬움들이 담긴 바로 SNS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야당 일부에서는 김영주 의원님 그 뭐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인지 알겠는데 뭐 쉽게 말해서 뭔데 김남국 전 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저런 말을 하느냐 뭐 이런 내부의 비판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지금 수사받고 있는 의혹이 많고 이재명 대표는 수사 단계를 떠나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한 친문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사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보고 재판받고 있는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선봉에 서란 말이냐 이런 얘기도 좀 당내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좀 뭐 김남국 의원이 어떤 맥락에서 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네네. 또 오히려 또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뭐 잊혀지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더 나서는 것 자체가 자제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더 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그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앞장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무릎을 꿇리고 싶은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